문제로 가죠. 7번에 자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자 다시 한번 모든 행정은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라고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음에 2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하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했을 경우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함께 내야 한다. 예, 요거는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요 세 개, 사무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신고할 때, 신고서에 법인의 등록증 및 등기상 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자, 법인의 등록증 첨부 안 하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첨부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설치 신고하는 자는 책임자 자격증 4번, 실무 교육 수료증 4번, 업무보증 설정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는 자격증 4번이 빠져야죠.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죠. 자, 5번에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교통부 내용 정하는 신고 필증 교부하고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 설치 예정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통보해야 된다. 자,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신고 필증 교부한다. 신고 필증 교부하는 시점이 7일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요. 서식에서 처리 기간으로 나옵니다. 그 법 조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있죠. 신고서에 처리 기간 7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7일 이내 결과 어떻게 돼? 필증을 교부해 주는 거죠. 7일 이내 필증을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설치 예정지역 관할 등록관청 통보하죠. 통보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해요. 자, 위에는 7일이고 밑에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또 하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예,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증. 예, 서식이죠, 서식. 서식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죠. 11번. 다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 자,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존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예. 각각이죠. 자, 다시 한번.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라 그랬죠. 각각 개별적이다. 자, 그리고 중개보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중개보존도. 그렇죠. 이중 소속이 되죠. 근데 제가 아마 기본 강의할 때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는 좀 활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활용되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한 사무실에서 여직원 하나 두고 같이 쓰는 것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은 이게 뭐가 되는 거?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존이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되죠? 1-1. 예, 1-1. 처분은 없죠? 처분은 없고. 자, 형벌 1-1만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사무소 구성 개업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존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상 책임은 중개보존과 공동사무소 구성 모든 개업중개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기본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 그랬죠.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중개사 갑이 임찬중개사무소에 을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을은 개설은 신청서에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자, 사용 권한 있는 자 이렇게 됐죠?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승낙서.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을 때는 왜 갑을 병정해가지고 갑이 사무실 임대차하고 뭘 해서 개업중개사로 예를 들었는데
반드시 개업공개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권한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4번에 보면 공동사무소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 비슷한 내용 아까 쭉 설명드린 게 있는데 자 협동조합은요 반드시 사무소 명칭에 뭐 써라? 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쓰라 그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자, 공동사무소 할 때는 사무소, 공동사무소, 뭐, 공동사용 이런 문구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때는 반드시 사무소 명칭에 뭘 써라?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써라. 이거는 중개사법이 아니고 어느 법에 있다는 얘기?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다른 개업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일단 사무소 공동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무소 설치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 12번. 12번 문제 풀어드릴까요? 자, 12번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업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한창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예, 이전 신고 시 첨부되는 서류 두 가지죠. 등록증,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 필증이죠. 그 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2번에 잠깐 기억 볼 거. 자,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여기에 첨부된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죠. 예, 기재가 제한되는 사유서까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적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자,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어요. 자, 요걸 이해 못하면, 자, 다시 한번 10번 문제로 보죠. 자, 10번은 제가 풀지 않고, 가고요. 자, 거기 보니까, 자, 거기 3번, 4번을 한번 보세요. 3번, 4번, 그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걸 이해를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면 업무정지 개업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공동사를 위하여 승낙서는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중개사와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개업중개사는 다른 개업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였죠. 자, 요거를 잠깐 같이 한번 설명드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갑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다가 을이 이쪽으로 올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 갑이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예, 갈 수 없다.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됐을 때 내가 뭐 하는 목적으로? 공동사용 목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사용 목적이 아닌 내가 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무슨 사유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는데 내가 업무정지 받았거든요.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뭐는 못해요. 네, 업무 못하죠. 네, 그러니까 다만 자 여기서 보면 공동사용 목적을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나 그거 외에는 어떻게 돼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가서 뭘 못한다? 업무를 못할 뿐.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사무실이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중개사무소 임대차 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이거든요. 만료가 돼요, 지금. 계약 만료가 되죠. 저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옮겨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폐업하지만 옮겨야 되죠. 가능하죠. 가능하다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만 어떤 경우에는 못 옮긴다? 이전 못한다? 예, 공동사용, 내가 업무정지 받았을 때 다른 데 못 가는 것은 공동사용 목적일 때만. 자,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5번 같은 경우는 12번에 5번 기왕 푼 거. 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에 등록관청 서류 송부 요청하라 그랬죠? 자, 이전 전에서 이전 후로 송부 요청을 하라.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를 보죠. 13번에 자, 중개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 분사무 설정 불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X. 자, 그러면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죠. 재교부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예, 변경사항을 기재교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이전 신고는 이전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나 업무정지 부분에서 공동사용 목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예. 자, 이전 신고 받으면 이전 전 이전 후에 통보하라 그랬고요. 자, 사무소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에 등록관청. 자, 서류 송부받는 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뭐 했었어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처분 서류,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서류 보내주죠. 자, 5번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을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향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칙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 원주에서는 강원도 내로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전은 전국으로 할 수 있죠. 자, 원주에 있는 부칙개업공개사가 서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지역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바뀌죠. 바뀔 뿐 이전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성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해요? 그럼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자,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죠. 변경교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변경교부 해야 한다. 그렇죠. 재교부 해야 한다죠.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죠. 이때는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내에는 변경교부도 할 수 있고 재교부도 할 수 있는데요. 관할지역 외에는 무조건 뭐다? 재교부. 자,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그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 10일 이내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분사무소는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4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자, 이전 신고를 하죠. 자, 요거는요, 7일입니다. 7일. 이것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았죠? 이것도 처리기간이에요. 그 서식에, 이전 신고서 있죠? 이전 신고서 서식에 맨 꼭대기면 처리기간 7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강조를 많이 안 했던 날짜. 자, 분사무소 부분에서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설치 신고 필증 교배주는 그 날짜가 처리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죠? 7일이라 그랬죠?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 7일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두 개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건 서식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이거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 행정대집행. 자, 그러면 이거 철거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네, 틀립니다. 과태료 사유 아니죠? 자, 이전 신고했을 때 철거한다. 이는 과태료사가 아니고 대집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자, 15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 갑군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는 2016년 2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2월 18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 신고하였다. 10일 이내 맞는 내용이죠? 네, 이번에 중개법인 B의 분사무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 신고하였다. 주된 사무소. 2번이 틀렸네요. 자, 개업공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 이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받았다. 네, 법정기간은 며칠이에요? 법정기간 10일이죠. 예,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잖아. 과태료 얼마? 100만 원. 4번에 개업공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개사 법률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사무소 적법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 같이 제출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 F는 개업공개사 G가 사용 중인 사무소를 이전하고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개사 법률에 따라 이전 신고했다. 예, 이전 신고할 때 뭐 첨부한다? 승낙서 첨부하죠.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관할지역 외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예, 이전 후 맞고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주된 사무소 부분이죠. 자, 3번에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이전받은 때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예.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전 신고받으면 그 사실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일단 맞죠? 예. 근데 일단 기간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날짜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어도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 자,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죠. 18번 문제. 요거는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죠. 뭐예요? 답은? 예. 사업자 등록증.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해당이 없죠. 사업자 등록증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상당히 이제 혼돈해. 여러분 등록증이라고 딱 보면 눈에 딱 보여버리죠. 그래서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자, 이거는 이거 게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사 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는 소속 공개사와 고용관계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일단은 맞아요. 자, 예, 자 일단은 국토교통부죠.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예요? 뭐 다른 거는 뭐 바꿀 때가 마땅한 거 없죠. 자, 예,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뭐가 나오느냐? 자, 이 고용인에 대한 그 신고, 해고 신고, 신고서가 있죠. 나오고요. 그 다음 며칠 이내 신고, 자, 뭡니까? 고용, 종료된 때죠. 종료된 때 며칠 이내? 네, 10일 이내. 요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국토교통부에 나와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신고한다. 근데 서식, 신고서 서식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령.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인 개업군에서는 대통령령의 정을 따라 등록한 채 신고하고 관할 지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예, 자 이것도 맞는 내용.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어디 나오느냐?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보죠. 분사무소의 설치 요건.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일단 뭐 갖춰야 된다? 사무소 갖추라. 그 다음에 또 예,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사 실무교육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디 나온다? 예,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령의 정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된다. 자,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러면 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죠. 이때 수수료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되죠. 지자체의 조례 정하는 수수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보면 다 뭐가 나와요? 국토교통부령, 대통령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번에는 아마 요 문제가 분명히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령, 대통령 그 문구 나오는 거. 최근 연도 한 2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4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청장에 사실 통보해야 된다. 자, 주된 사무소에서 이전 신고 받으면 이전 전, 이전 후에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를 이전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한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 송부하는 서류,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자, 뭐 있죠? 세 가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서류 송부하죠. 또 예,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또 예,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 행정처분이 진행된 서류. 그러죠. 자, 그러면 예. 개설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문장은요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부여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의무죠? 예, 개업공개사 의무죠. 근데 여기서는 3번은 뭐예요? 소속공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3번 보기 게시한다. 소속공개사는 하야 한다. 소속공개사가 뭐예요? 의무를 부여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자, 이거다.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건너뛰는 것 중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네. 2개나 걸렸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소속공인중개사는 해야 한다. 그럼 틀리다. 물론 지가 직권 걸어둘 수도 있죠. 네,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조문을 따지는 거죠. 법 규정을 따지는데 소속공개사 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도 틀려요. 왜냐하면 게시는 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체자가 틀린 거죠. 주체자가 틀렸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왜냐? 게시는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게시는 하여야 한다니까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리고 이제 주체자가 틀린 거다. 게시에 대한 그 처벌을 개공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소공한테는 의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아예 소속 공개. 그래서 만약에 개시 의무 위반하면 소속 공개서 안 걸어뒀죠. 안 걸어뒀죠.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누구한테 먹는다? 교육지자. 개업 공개사 먹죠. 그거는 소속 공개사는 완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없고 누구한테만 의무 부여한 거? 그렇죠. 개업 공개사는 의무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주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야한테 할 수 있다 보다는. 자, 보죠. 그러면 21번 문제 보죠. 자, 21번에 자,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법인 및 공개사는 공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뭐 쓰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공인 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개사 부칙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우경금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표기해야 한다. 맞는데요?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네, 100만 원. 그러니까 1, 2, 3 모두 위반 시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명할 수 있죠. 그리고 철거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예. 자,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철거 명령을 하고 대집행합니다.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5번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이와서 명칭 사용의 경우 1-1이죠. 아닌 자가 명칭 사용 1-1. 자, 22번 다음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B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삼성부동산 사무소라고 하였다.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삼성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든지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자가 꼭 어떻게 돼요?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상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야 한다. 상호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야 한다. OX? 네, 틀립니다. 상호에 이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C는 사무소 명칭을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요거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요거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자가 뭡니까? 뭐 한 거예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 여기에 해당돼요. 자, 발품부동산 이거 컨설팅에서 걸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시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 철거 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E는 5개월 공고문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5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100만 원 이하죠. 50만 원 받았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2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업공개사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겸업에 대한 제한은 공개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개사, 공인하고 부칙이죠. 겸업에 대한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문 규정 자체가 없죠. 겸업에 대한 제한은 뭐만? 법인만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부칙 개업공개사는 경매구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과세선 대리 업무 할 수 없다. 없죠. 자, 그럼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중개사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할 수 없다로만 문구만 돼 있지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중개사법 규정과 벗어납니다. 이건 무슨 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맨션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예, 대법원규칙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말하는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이거는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 일단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 관할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서 업무 영역 있죠? 업무 영역에 그 뭡니까? 나머지 없어요. 뭐 분양대행, 뭐 이사도비 알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디에 없다. 자기 그 농협동조합법이 없어요. 농협동조합법에 보면 그 농협에 대한 업무 영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중개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있는데 그러나 뭐 분양대행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자기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중개사법이 아닌 자기 개별법에서 나오는 거다. 5번에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취소? 할 수 있다. 상대등록 취소죠. 자, 그러면 27번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경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이게 뭐예요? 경영기법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 관련된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부칙은 못하지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모든, 그럼 틀리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그럼 이사업 할 수?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이사업체 할 수 있죠. 소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 소개할 수? 헷갈리죠? 네, 소개할 수 있죠? 이사업 할 수? 없죠. 법인은 얘기하는 것은요. 자, 그러니까 공인은요, 이사업체 소개할 수도 있고 이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죠. 자, 그러면 부칙개업공개사는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부칙은요, 뭐만 못해요? 14조 규정에서. 예, 경매공매 업무. 경매공매 업무만 못하죠? 자,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라고 기억하지 말고 경매공매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권리분석 취득하지 못해요. 거기까지 다 못합니다. 대리 업무만 못하는 게 아니라 권리분석 취득할선까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문구점 영위할 수 예, 없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30번 문제를 풀죠. 자, 30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에 중개법인은 주거 이전의 부수는 용역업 할 수 있다. 용역업에 대한 뭐예요? 알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주거 이전의 부수는 용역업 뭐예요? 이사도비업체죠. 이사도비업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뭐예요? 알선. 이은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하라고 의뢰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거 뭐예요? 컨설팅이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디귿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 맨션 대리할 수 있다. 대리 업무는 등록하겠죠. 자, 이 문장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할 수 있다. 예, 요건 할 수 있죠. 등록하지 않고도 권리 분석만 할 수 있죠. 권리 분석 취득 알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업무 할 때만 뭐예요? 등록한다 그랬죠. 자, 리을에 개업공개사의 겸업에 대한 보수도 공개사법상 중개보수 적용 안 된다. 겸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적용하면 안 되겠죠? 겸업은요. 자, 그러니까 XO, X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1번 문제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입법 겸업할 수 있다. 예. 자,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법인, 공인, 부칙 다 할 수 있죠. 이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왜요? 그럼 부칙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매공매 업무를 제외하고는 허용된 경우 모두 영위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자, 제가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매공매 업무를 제외하고는 했죠. 그래도 틀립니다. 왜 틀려요? 공인은 할 수 있잖아요. 공인은 경매공모 할 수 있죠. 법인은 법인이야 부칙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경매공매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도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은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여기서 살짝 바꿨을 때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도록 문장을 연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관 상당 업무 경험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 도배 이 사업 경험할 수 있다. 알선만 업을 할 수 없고요.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한 건설 단독주택 분양대업 할 수 있죠. 자, 3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이제 고용인 부분 나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업체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이죠. 이번에 중개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자, 그래서 모든 행위로 틀리다고 그랬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존 해고하려는데 사전에 등록업체에 신고해야 된다. 해고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개사의 자격발급 시도자에게 자격발급을 확인 요청해야 한다. 예, 맞는데요. 고용신고할 때 소속공개사 자격증서본 제출하지 않죠.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부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감 가지고 있죠? 예, 그 인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입니다. 자, 그럼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인감조장, 즉 인감증명법에 인장 등록할 의무 없습니다. 자, 지금 아마 공시적인 서류에서는 거의 다 빠졌죠? 등기할 때만 아마 들어갈걸요? 공시적인 서류에 아마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감증명법 인장이 아니라 어떤 인장이었죠?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이죠? 본명. 그 다음에 크기는요? 7에서 30 이렇게 되죠. 3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5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자, 소속공개사는 무슨 교육이고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요? 직무교육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 할 수 있고 중개보존 할 수 없죠. 3번에 중개보존은 소속공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될 수 있다. 당연히 중개보존 소속공개사 될 수 없죠.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될 수 일단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될 수 없습니다. 뒤에 따지는 거 그럼 나와서 그럼 소속공개사 아니에요. 나와서 그럼 소속공개사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그거 뒤에 따지지 말고 그럼 나와서 할 수는 있는데 나오는 순간에 고용관계 종료되는 순간에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당연히. 자 4번에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소속공개사 볼 수 없다. 소속공개사 해당이 되죠. 5번에 자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있으나 중개보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자 일단 소속공개사는요 중개사법 위반하면 과태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있습니다. 뭘까요? 소속공개사에 과태료 부과되는 거. 이중소속. 그건 과태료가 아니죠. 1-1이죠. 거짓부정? 거짓부정은 저는 상관이 없죠. 소속공개사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이죠. 무슨 교육? 실무에 들어올 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으니까 아니면 연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이거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대상이죠. 그런데 개업공개사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에게,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에게.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요걸 안 했다면 요것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시의무 위반은 아니죠. 계시의무는 개업공개사에 나오는 거고, 자, 연수교육 딱 하나입니다. 소속공개사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연수교육 딱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협회 이렇게 관련되죠. 자, 그러면 이제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게 된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존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결격사에 됩니다. 자르라 그랬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안 자르면요? 업무정지. 그럼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안 자르면요? 예, 절대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고용이 결격사에 된다. 안 자르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원 임원을 안 자르면 절대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니은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개사의 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예, 원본. 게시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사본이 아니고 원본. 디귿.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존의 고용공개 종료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예, 신고 위반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리얼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의 고용 또는 고용공개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1월 10일 이내 협회에 통보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인의 업무지역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업무지역과 동일하다. 예, 맞는 내용.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칙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소속공개사 부칙에, 그러니까 부칙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소속공개사 사용했다고 업무지역에 정구로 바뀌는 거 아니죠. 자, 항상 거기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에 따라가는 거죠. 비읍의 중개보존의 행위가 공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개사만 받는다. 예, 왜냐? 중개보존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37번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소속 공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중개보전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 행위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보전 업무상행위로 인한 중개행위,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전은 책임지지 않는다. 둘 다 책임지죠.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41번, 42번 연속 세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43번부터는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이제 저기 몇 페이지까지? 거기까지 풀어오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전까지 아마 거기 전까지 나갈 거다 그랬습니다. 저기 저거 안 받았지? 진도표 안 받았죠? 예? 38번? 봅시다. 38번? 그냥 풀어보죠, 뭐. 자, 예? 1시에? 더 하죠, 뭘. 예. 자, 고용인의 업무상의로 인한 개업공개사의 책임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소속공개사 중개 업무상의는 고용한 행위로 본다. 라고 있고요. 그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인의 업무상의가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은 고용의 행위가 외관상 중개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개업공개사 행위로 간주된 것을 의미한다. 예, 이게 뭐예요? 기억 온 김에 이게 뭐냐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판례상에서 자 중개보전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뭐 하냐면 중개업 이제 행위를 갖다 뭐 보조하는 형태가 되겠죠. 계약금을 전달해달라는 계약금을 중간에서 깨먹고 도망갔거든요. 이 횡령한 겁니다. 자, 요게 중개 행위와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요. 이 행위가 계약금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이행행위죠. 그러나 이게 중개행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행위와 관련된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3번에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고용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이거 뭐예요?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고용인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개사법상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해당 조에 규정된 뭐예요? 벌금형으로 양벌 규정이죠? 자, 그러면 5번 보시죠. 위사의 경우 자 개업공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벌금을 면치 못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양벌 규정 적용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죠. 예. 자, 궁금증 됐습니까? 더 안 해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40번. 개업공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전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을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갑이 설정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 자, 그러면 이번에 을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무과실 책임이죠. 자, 무과실 책임에 해당된다. 자, 3번에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 갑과 을에 대하여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요, 자, 보조원 을 때문에 손해가 났죠? 그러면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묶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을의 과실로 갑이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갑은 중개사무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양벌규정. 자, 우리 중개부서 과사수로 벌금 받았다면 개업공개사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죠? 결국 개업공개사가 금쟁이를 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1번. 소속공개사 B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에게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인 을과 토지 거래를 성사시켜 갑에게 3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케 했다. 이 경우 B와 그다음 B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민법에서 많이 봤어요. 민법에서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자, 제가 강의하면서 2번씩이나 얘기했던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더라. 근데 얘가 거짓 언행으로 을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 끼쳤다. 이거를 제가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꿰어낼 수 있다면 중개사법 하산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사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뭐 민법만 과목이 아니죠. 중개사법도 과목입니다. 자,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2번씩이나 했는데 2번 할 때는 맨날 똑같은 거 해준다고 뭐라 그래놓고 나서 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자, 보죠. 이게 거짓 언어 했으면 뭐예요? 1-1.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쓰면 뭐가 되죠? 자격정지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3천만 원 손해까지 봐야죠. 자, 소속공개사 위반 행위를 한 얘부터 보이죠. 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배상 책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 소속공개사가 거짓 언어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 자격, 정지. 자, 그 다음에 형벌 뭐죠? 1-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 민사책임, 얘도 3천만 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죠. 배상 책임이 있고, 자, 그러면 얘도 3천 배상해주고, 얘도 3천 배상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6천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얘가 배상한 만큼 얘 배상 책임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얘가 배상해줬을 때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윤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결국 이 개업공개사가 결국은 거짓 언행을 한 꼴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상대 등록처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를 벌하는 누구도 벌한다? 얘도 벌한다 그랬지. 얘는 동조 규정된 벌금을 관다 그랬죠.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죠. 자,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벌금형 먹은 거에 대해서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여기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벌금형 선고받은 거에 대한 부분은 너 때문에 500원 날라갔으니까 돈 내놔.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요거 벌써 제가 3, 4월 달과 5, 6월 달, 저번 달까지 똑같은 사례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지금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41번 보죠. 갑은 손해를 발생시킨 B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이때는요, 일단, 자, B, A, 뭐, 이렇게 상관없이, 개업공개사와 상관없이 하는 거죠. 자, 선택적으로다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는 3년 이하 징역 2,000원 벌금. 이게 뭐죠? 이게 1-1이죠. 그러니까 B는 1-1이고 A는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쳤다. 이렇게 되면 맞죠? 자, 3번에 만일 B가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으면 A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면 반드시 500만 원 벌금 선고된다. 액수가 똑같을 거는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A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죠. 그러나 형사책임, 양벌규정은 어떻게 돼요?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못 면한다 그랬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하지 않는다. 자, 행정사의 책임, 예,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행정상 책임도 면하지 않는다. 그럼 면하는 건 뭐만? 양벌규정만. 자,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4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5번에 A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으면 A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 개설료는 취소된다. 결격사유? 아니죠. 자, 42번. 자,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A는 사적으로 B에게 6천만 원의 사기 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위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네, 사적으로. 그럼 중개사법과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딱 하나 연결됩니다. 뭐가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결격 사유 있죠. 그것만 연결될 뿐 나머지는 전혀 연결되지 않죠. A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므로 A의 공직 자격은 취소된다. 타법 위반해서 징역형이죠.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니까 자격 취소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는 결격사에 해당되므로 갑은 A를 해고해야 한다. 예, 결격사유죠.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 안 하면요? 예,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다. 지금 사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죠. 양벌규정은 중개사법 위반으로만 양벌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A가 B에게 간 손해 6천만 원 배상 책임 진다. 사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일 A가 갑과 동업관계 있는 경우라도 갑은 사용자의 지위에 따를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항상 뭐예요? 중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죠. 중개 행위가, 이거는 중개 얘기가 아니라 사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어디까지 풀어오라 그랬어요? 예, 요거 끝까지 다 풀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예정이었고, 자, 아마 진도표가 제가 아마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서 아직 프린트를 안 했나 봐요. 여기다가 붙여놓으라고 일단 할게요. 예, 다음에는 이제 진도표대로 거의 다 나갈 건데 다음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아마 금쟁인가? 예, 거기까지 아마 나갈 거예요, 아마. 금쟁이 부분. 업무부준 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부준 설정 있죠? 업무부준 설정 어디까지?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41번까지 아마 나갈 겁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진도표가 아마 붙여질 겁니다. 곧.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